반갑습니다.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문형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노사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사관계란 무엇인가, 그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사관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인 기업을 통해서 노사가 결합하는 관계입니다. 종전에는 노사관계의 성격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상당히 대립적으로 표출됐습니다. 우선 대립 내지 적대적 관계라는 거죠. 이것은 기왕에 발생한 이익을 정태적으로 보고 기왕에 발생한 이익을 노사가 서로 대립해서 혹은 투쟁해서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대립적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최근에는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갈등적 협동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노사가 지속적으로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지속적으로 증대해 나가야 된다 하는 이익을 동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경쟁해서 분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기업이 계속 유지되고 근로자 고용이 안정되려면 지속적으로 이익이 증대되는 것이 노사관계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사관계란 산업사회에서 사회경제적 파트너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눈, 코, 입, 귀 각 기관이 분업하면서 협동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과 같이 노사가 생산활동에 있어서는 분업을 통해서 협동하고 또 발생된 이익은 경쟁해서 서로 갈라가지는 이런 파트너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종전에 우리가 노사관계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거래적 관계 혹은 계급적 관계 혹은 주종적 관계,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이냐 과장이냐 일선 근로자냐 하는 것은 그런 명칭은 사회적 직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노사관계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근본적으로는 노사의 인간적 관계입니다. 그러나 노사가 결합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적 관계가 생기죠. 또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력을 제공해서 생산활동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이런 경제적 관계도 노사관계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사관계를 시스템적으로 구분해 보면 우선 시설을 제공하고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측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측이 각각 결합하는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단계,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노사가 서로 분업을 통해서 협동하는 생산활동, 그래서 생산을 향상시키고 이런 부분은 노사가 협동하는 관계죠. 이런 생산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발생된 이익을 이제 임금 인상에 반영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데 한다, 이렇게 세 가지 분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 두 번째인 노사의 일상적 생활인 노사의 생산적 협동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노사관계의 이념적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사 상생을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 하는 부분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우선 인간의 삶이란 것은 인간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와 남이 관계를 맺는 것이죠. 남이라는 글자를 자세히 보세요. 나와 똑같은 나에다가 어쩌면 든든한 받침돌 같은 미음자가, 또 어쩌면 나를 비춰주는 미음자가 받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나와 남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감정은 에너지가 돼서 남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게 되면 상대방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서로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면 상대방도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서로 갈등이 생기고 공멸하게 되는 것이죠. 노사관계도 노사라는 인간의 삶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노사의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이론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입니다. 글로벌 하이퍼 컴피티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노사의 생활 공동체인 기업은 항상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상생하려면 든든한 경쟁력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생산성 경쟁력을 한번 살펴봅시다.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권위적인 기관인 스위스의 IMD가 금년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생산성 경쟁력을 59개국 중에 53위로 거의 꼴찌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나아진 편이에요. 2009년까지는 매년 거의 꼴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죠? 노사가 모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글로벌 경제 여건을 두 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 그리고 예측 곤란.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에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단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장과 책임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된다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요구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개최된 G20 국가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에서 최근의 글로벌 경제 여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국가 부도 위험, 금융시장 불안, 저성장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제 여건의 영향을 심하게 받기 때문에 24개월 만에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흑자라고 그러지만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입니다. 즉 수출이 옛날보다 좀 줄어드는데 그보다 더 재료나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소재는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경제 위기의 지금 시각을 위기 예보 수준인 19, 18분으로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물적 자본, 즉 토지나 기계나 장비 등이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식 정보화 시대가 대두됨에 따라서 인적 자본이 가장 중요한 핵심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시대 인적 자원도 국제적으로 이동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 자본이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자본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함께 일하도록 도와주는 능력이라고 전문가들은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구성원 관계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즉 신뢰가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성원의 신뢰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노사관계가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노사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높은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자본이 10% 정도 높아지면 성장률이 0.8%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우선 신뢰가 높아지면 대립이 감소되기 때문에 비용이 절약된다는 거죠. 또 부정부패가 감소하고 또 하나는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신뢰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OECD가 금년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신뢰 수준은 가장 낮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은
OECD 국가 31개국 중에 22위인데 반하여 신뢰를 감안하면 31개국 중에 31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갈등의 출발이 무엇이냐? 소통입니다. 대화를 원만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동안 노사관계에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많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왜 소통이 안 되는가? 그 원인을 짚어보면 첫 번째로 집단 간의 이기주의가 심하다는 거죠. 즉 노면 노, 사면 사, 서로 이기주의가 극심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회 지도층이 상당히 권위적이다.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보고 일방적으로 지식 위주로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남의 말을 들어보려 하지 않는다. 중간에 끊어본다 이거죠. 네 번째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급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소통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대화가 원만하게 되려면 우선 종전처럼 일방형이 아니고 공감을 요구하는 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즉 시키는 대로 해. 내 요구대로 해줘.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사정을 이해해줘. 혹은 내 심정을 공감해줘. 하는 식으로 공감을 요구하는 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노사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창구가 노사교섭과 협의입니다. 노사교섭과 협의라는 것은 일종의 협상입니다. 협상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이익교환형입니다. 또 하나는 가치창조형이에요. 이익교환형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다시 안 볼 사람끼리 하는 협상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사가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관계에서는 가치창조형 협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섭은 가치창조형이 돼야 됩니다. 노사교섭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네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사교섭의 출발이자 정말 노사교섭을 원만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경청입니다. 말을 끝까지 잘 안 들어보기 때문에 파탄이 잘 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노사교섭에서 서로 말하는 방법이나 전달하는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종전에는 자기 생각과 다르면 틀리다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책망했습니다. 이제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노사교섭과 협의는 당사자 문제가 아니고 노사관계 전체를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내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노사 상생을 위한 포인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가 교섭을 지속적으로 해서 고용도 안정되고 기업도 유지되려면 앞으로 가치 창조를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왕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49대 51 정도로 느껴지는 수준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 노사교섭과 협의는 금년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씩 바뀔 수 있다. 이런 수준에서 타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